이 노트에서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했던 교재 Head First Design 패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Gang of Four 23개의 패턴 중에 안 다룬 패턴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떤 패턴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 패턴을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학기에 그 Gang of Four에 소개되는 23개 패턴 중에 인터프리터라는 패턴을 뺀 나머지 패턴들을 한 번씩은 살펴본 거고, 우리가 그 23개의 Gang of Four에 등장한 패턴 말고도 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본 패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널 객체 패턴 이런 것도 살펴본 거가 있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빌더 패턴은 생성 패턴이에요. 생성 패턴인데 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떤 객체를 만들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됐는데 그 요소들이 이제 다양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들을 생성하는 어떤 순서도 어떤 생성할 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빌더 패턴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렉터라고 하는 애가 생성을 대신 해주게 되는 겁니다. 걔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걔가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객체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인터넷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맥도널드 또 이런 그 버거 가게를 가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세트 메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세트 메뉴들이 구성들이 또 다양할 수 있고, 사용하는 세트마다 그 버거의 종류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옵션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서 음료를 바꿀 수도 있고, 그 기본은 프렌치 프라이스가 나오는데 뭐 감자도 뭐 치즈 감자나 뭔가 좀 특이한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맞게끔 또 그 만드는 순서도 정해놓은 어떤 순서대로 얘네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얻게 해줄 수 있는 게 빌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특정한 순서대로 또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그 객체를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이제 빌더 패턴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성하고 싶은 어떤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생성할 때 특정한 빌더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빌더를 다이렉터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터한테 생성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이렉터에서 생성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형태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빌더들이 있을 거고, 이 빌더를 가지고 생성하는 어떤 순서나 방법은 다이렉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객체를 만드는 그런 패턴이 빌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맥 셋 빌더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버거, 프렌치 프라이스, 베버리지, 음료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만드는 방법을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다이렉터는 이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이 빌더가 알고 있는 각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생성을 해야 되면 그 순서는 빌더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터가 제공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터가 이걸 만든 다음에 다시 최종적인 어떤 객체는 여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다시 빌더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더는 개별 구성 요소들을 만들 줄 아는 거고, 순서는 다이렉터가 결정해서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더 패턴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빌더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빌더 패턴은 이런 애예요. 어떤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데 그 요소들을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그 요소들을 생성해야 될 경우에 이 빌더 패턴이 그 복잡한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빌더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애를 보통 빌더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빌더는 빌더 패턴하고는 다른 겁니다.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연쇄 호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객체가 여러 가지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그 세팅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new time 해가지고 10만 주면은 10시로 세팅하는 거고 6하고 30 주면은 6시 30분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형태를 이렇게 연쇄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법을 이제 또 빌더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빌더 패턴은 아니고, 이런 애를 우리가 이제 쓸 경우에는 이제 빌더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쇄 호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각각 미닛, 세컨드 이런 데서 디스를 이제 리턴해 가지고 연쇄 호출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부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 멤버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게 할 것인지를 또 결정을 해놔야 돼요, 빌더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은 빌더 패턴하고는 좀 다른 건데, 빌더를 찾아보면은 빌더 패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flight weight라는 패턴입니다. 근데 얘를 fly weight를 보면은 꼭 생성 패턴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생성 패턴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structural 패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fly weight 패턴은 어떤 객체, 한 종류의 객체를 아주 소수의 개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많이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용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객체가 등장하는데 그 객체를 막 1000개, 막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 패턴을 쓰지 않더라도 어떤 한 종류의 객체를 무지무지 많이 생성해야 된다. 그럼 뭔가는 그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flyway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객체를 매우 많이 생성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얘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완전 180도 다르게 접근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1000개의 객체를 생성해야 돼. 그럼 어떻게 얘를 효율적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 처리할까? 근데 요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이 객체들이 상태를 유지해요. 상태를 유지하는데 변하지 않는 공유가 가능한 상태가 있고 상태가 늘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들이 보면 어떤 상태들은 다른 객체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익스트링이라는 거는 공유할 수 없는 애들이고 인트린싱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유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애들이 하나의 값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스태틱 멤버 변수로 선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1000개면 한 100개씩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스태틱 변수 하나를 선언해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애들을 이제 뭐 한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할 것 같아요. 객체들을 1000개 만들고 그 1000개 중에 한 100개씩은 이런 공유한 애들은 요 공유된 정보는 어떻게든 빼내가지고 따로 유지해가지고 공유하게끔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객체를 많이 생성을 해야 되는데 1000개나 생성해야 되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걔네들을 관리하고 만들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겠고 10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할 테고 뭔가 공간 세이브도 하고 싶고 그러면은 얘네들 봤더니 이렇게 매핑해가지고 몇 개 단위로는 상태들을 공유하고 있어. 그럼 그 공유한 상태들을 좀 떼내가지고 각각 중복해서 만들면 낭비가 되니까 그 중복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플라이웨이 패턴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애만 만들어요. 이런 애들. 인트린식한 애들만 만들어요. 이 객체들을 우리가 1000개 필요할 때 1000개를 안 만드는 거야. 1000개를 안 만들고 인트린식한 애들의 종류만큼만 만들어요. 종류만 만들고 익스트링은 그냥 한 곳에 그냥 몰아넣어서 한 객체에다가 다 유지를 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처리하고 싶으면 얘를 요와 관련된 애면 여기다 던져가지고 또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플라이웨이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법하고는 조금은 180도 다른 형태가 플라이웨이 패턴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하나 보면 이제 화면에다가 나무들을 그려야 돼요. 근데 나무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그럼 나무 객체가 한 1000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 객체는 어떤 멤버 변수를 갖고 있냐면은 그 나무가 그려질 좌표, X와 Y 좌표가 필요하고요. 그 크기가, 나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라는 건 나무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1000개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0개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1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리 매니저가 각 나무의 좌표와 나이를 유지하고 디스플레이 메소드만 만들어서 이 디스플레이 메소드에 이 정보들을 이 매니저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개의 객체를 아예 하나도 안 만드는 거죠. 안 만들고 얘가 몽땅 다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플라이웨이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이제 크기가 세 종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1000개의 나무가 필요하면 1000개의 객체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트리 매니저가 각 나무의 좌표와 크기 정보를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플라이웨이 패턴을 쓰게 되면은 얘가 익스트린싱이고 얘가 인트린싱이에요. 그러면은 트리 매니저는 각 나무의 좌표와 크기 정보를 유지하고 각 크기에 해당되는 트리 객체 3개만 유지합니다. 이 3개만 유지하고 디스플레이 할 때 디스플레이 메소드에 X와 Y 좌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1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플라이웨이 패턴에서는 요 나무들에서 달라지는 공유가 가능하지만 달라지는 요 개수만큼의 유지해가지고 이 XY 좌표는 별도 매니저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플라이웨이트는 같은 타입의 객체를 매우 많이 생성할 때 이제 적용하는 어떤 패턴이 되겠고, 얘를 효율적으로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180도 다르게 그 필요한 객체만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걔가 다르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별도로 어떤 관리자가 하나에 모아서 갖고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갖고 있고, 얘가 이제 트리 매니저가 되는 거고, 요만큼 크기가 대중소면은 대중소 트리 객체를 3개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요의 데이터를 여기에 넘겨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이웨이 객체는 인트린식한 스테이트만 갖고 있고, 뭔가 해야 될 때 이 익스트림 스테이트를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뭘 던져줘야 되냐면 X와 Y 좌표를 줘야 돼요. 그래야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이웨이 오브젝트들을 플라이웨이 팩토리에 만들어서 유지하고, 필요할 때 가져다가 익스트림 스테이트를 익스트린싱 스테이트를 이제 전달해가지고 메소드에 전달해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명이 이해됐나요? 어쨌든 그 객체를 한 종류의 객체를 매우 많이 생성해야 될 때 이제 생각해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패턴이 이제 플라이웨이 패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리지 패턴이 있습니다. 브리지 패턴.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능이고, 이 기능을 구현하는 애들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 구현한 애들을 해세로 유지해가지고 이 펑션들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리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택이 있다. 그러면 이 스택을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현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끼면 이제 이 앱스트랙션 스택은 이제 얘 스택은 이제 연결 구조를 이용한 스택이 되고, 아니면 배열을 이용한 스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지 패턴은 그런 거고요. 얘를 지난번에는 어댑터 패턴 같은 데서도 한번 살펴본 그런 패턴의 예인데, 이제 다양한 그
특정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간결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long view, short view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이 long view들을 book long view, 앨범 long view, 뭐 movie long view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 책과 앨범과 영화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공통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으면 롱뷰 클래스 하나만 만들 수 있지만, 공통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들을 만들 때 이런 그 어댑터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공통 인터페이스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뷰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브리지 패턴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뷰가 있고 그 뷰를 이제 롱 뷰, 숏 뷰로 나눈 다음에 이 뷰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구현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북 뷰업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롱 뷰에다가 내가 얘를 넣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긴 자세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숏 뷰로 생성해서 보면은 그 요약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과 이 기능을 제공하는 구현을 분리하고, 구현을 헤즈에이로 관계 주입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트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브리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브리지 패턴. 그래서 기능과 그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이 방법을 유연성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얘네들을 만들 때에는 이제 이 뷰오블 같은 것들은 이제 어댑터 패턴을 써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지 말고 요 기능을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롱뷰, 숏뷰라고 각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뷰와 그거에 보는 구현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브리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다양한 구현을 가지고 제공해야 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브리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패턴은 연쇄 책임 패턴입니다. 연쇄 책임 패턴. 그래서 이 연쇄 책임 패턴은 어떤 처리를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어떤 애들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럴 때 이런 chain of responsibility 패턴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연쇄적으로 뭔가 계속 적용을 해야 될 때,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때 chain of responsibility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들은 이제 어떤 기능을 처리하는 애인데, 자기가 처리할 수 있고 자기가 처리 못하면은 그 다음 자기의 넥스트로 또다시 이 요청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위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바 또는 자바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예외 전달 메커니즘하고도 비슷해요. 예외가 발생하면은 상위 메소드로 예외가 전달되고,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처리 안 하면 또 상위로 올라가겠죠. 그게 반복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chain of responsibility도 어떤 처음에 전달된 애가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 못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가 처리 못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애들이 자동적으로 하나하나씩 기회를 주는 거죠. 처리할 기회를 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3를 만들고 V2의 그 다음 요소로 V3를 연결해 놓고 V1의 다음 요소로 V2를 연결해 놓으면은 V1, V2, V3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V1에서 is valid인지 보고 is valid면 넘어가고 is valid가 아니면은 다음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다 통과가 돼야 전체가 valid하게끔 이제 validator를 이런 식으로 연쇄 책임을 만들 수도 있고, 보통의 개념은 이렇게 계속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돼? 나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돼. 그럼 내가 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뒤로 안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쇄 책임은 물론 목록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목록을 유지해가지고 반복자 패턴을 이용해서 쭉 가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이제 연쇄 책임은 이제 이렇게 연결하죠. 누가 누구 다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를 만드나 목록을 유지하나 크게 구현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체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요청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 chain of responsibility, 연쇄 책임 패턴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유지해도 중간에 얼마든지 중단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펴볼 패턴은 중개자 패턴입니다. mediator 패턴. 그래서 mediator 패턴은 애들의 소통을 mediator를 통해서 늘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제탑에서 이런 비행기들이 접근하면 서로 통신하지는 않죠. 항상 관제탑을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에이터 패턴은 미디에이터를 어떤 여러 애들이 있을 때 그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소통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 이제 미디에이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간의 소통을 얘가 대신,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뭔가 여기에 룰들도 세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미디에이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메멘토 패턴이 있습니다. 메멘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메멘토라는 영화 봤어요? 그런 영화 기억 없어요? 메멘토. 이게 한 짤막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메멘토는 여기서의 메멘토는 객체의 상태를 기억해주는 패턴이에요. 기억해주고 어떤 시점으로 걔를 복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때 이제 쓰는 게 메멘토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 상태가 있는데 이 객체 상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긴 하지만 어떤 상태들을 기억했다가 필요하면은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런 응용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구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메멘토 패턴을 한번 살펴보고 메멘토 패턴을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메멘토 객체는 얘 객체의 상태를 유지하는 애고요. 케어테이커는
이 메멘토들의 목록을 유지했다가 필요할 때 이 객체의 상태를 복구해 주는 거예요. 원 상태로 복구해 주는 그 기능을 이제 케어테이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캡슐화를 위배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객체의 내부 상태를 잘 보관했다가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메멘토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네이터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애 내부에 이 케어테이커라고 하는 객체를 두고 이런 이제 세이브 포인트들을 이제 필요할 때 상태들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상태들을 이용해서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그 시점으로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맵 구조, 스택 구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복구하는 시점들을 보통은 최신 상태로 복구하고 싶으면 상태가 변할 때마다 스택에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코맨드 패턴에 썼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코맨드 패턴은 특정한 행위를 언도하는 거고요. 얘는 객체가 상태가 변할 때마다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객체가 상태가 변할 때마다 저장해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시점마다 필요할 때 저장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을 식별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시점을 어떤 스윙 갖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거 갖고 구분할 수도 있고 이 뭘 이용해서 구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바로 맵의 키가 되겠고 이 맵의 키와 메멘토 객체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 메멘토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 왔네 이제. 너무 일찍 끝나나? 마지막 패턴입니다. 그래서 비지터 패턴. 근데 이 비지터 패턴을 처음 접하면은 저 반복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복자하고는 좀 또 180도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자는 내가 복합 타입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접근하는 게 반복자죠. 근데 비지터는 차례대로 어떤 복합 타입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메소드를 제공해야 되는데 필요한 메소드가 5개예요. 그러면 5개의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지터를 쓰게 되면은 5개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만 정의하고 얘가 해야 될 일을 밖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가 이 콘크리트 엘리멘트가 비지터를 억셉트 하는데 원래는 비지터를 억셉트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지터가 해야 되는 일을 얘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공하려고 그러면은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가 비지터의 종류만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지터의 종류만큼 많이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는 억셉트라는 것만 하나 만들고 필요할 때 필요한 비지터를 전달하면은 그 기능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공해야 되는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 기능을 밖으로 빼내는 개념이 이제 비지터 패턴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필요한 다양한 연산을 추가하지 않고 얘의 응집성을 높이고 얘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과일이 있고
과일을 이제, 해서 필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쇼핑을 했을 때 그 지불해야 될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 프루트마다 여기에 프라이스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프라이스들을 이런 뭐 프루트의 그 육류의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런 애들 만들지 않고, 그 이런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런 비지터들을, 내가 필요한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격을 계산해주는 비지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계산하는 비지터를 뭐 쭉쭉 그 육류, 과일, 뭐 생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요 쇼핑 리스트가 있을 때 반복자로 반복하면서 얘의 억셉트에 이 비지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비지터는 얘가 어떤 타입의 NG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비지터를 호출해가지고 가격을 계산하는 거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요 가격 계산하는 게 여기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 안 넣고 억셉트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얘기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서 이런 비지터의 그 비지터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가격 계산하는 애, 뭐 무게 계산하는 애, 뭐 무게는 아니겠고, 뭐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쭉쭉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비지터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억셉트해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5개의 비지터가 필요하면은 5개의 메소드를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만든 게 아니라 억셉트 하나만 만들어 놓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종류에 따라서 뭐 비지트 미트, 비지트 피쉬, 비지트 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거를 호출해서 실행해 가지고 결과를 주겠죠. 그래서 이 억셉트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억셉트를 이용해서 가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지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 근데 모듈화를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또 비지터 패턴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쭉 다시 처음 오면 요약을 해보면, 오늘 7개 패턴을 소개했는데, 빌더 패턴은 생성 패턴이고, 복잡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객체를 만들 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을 때 이제 빌더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객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플라이웨이 패턴이 되겠고요. 기능과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때 브리지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요청을 연쇄적으로 아니면 여러 애들 중에 하나를 수행해야 돼. 어떤 기능을 우리가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처리해야 되면은 chain of responsibility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소통했을 경우에 객체들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성이 증가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객체들 간에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중간 매개체를 둘 수가 있고,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미디에이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멘토 패턴은 객체의 내부 상태를 저장했다가 어떤 필요할 때 저장된 상태로 복원해주는 그런 패턴이 이제 메멘토 패턴이 되겠고, 비지터 패턴은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고 해야 될 일들을 비지터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비지터를 전달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비지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개랑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살펴본 7개니까 23배 16개 16개랑 얘를 합치면은 이제 갱4에 등장하는 그 패턴들을 인터프리터 패턴 빼고는 이제 다 한 번씩은 그냥 들어보고 어떤 패턴이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으로 뭔가 프로그래밍 할 때 해야 될 때 어떤 설계 문제 같은 걸 만났을 때 요 문제는 요런 패턴을 쓰면은 괜찮겠구나 라는 것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떠올렸을 때 이제 그 패턴 한번 적용해서 이제 구현을 해보고 관련 소스를 한번 참고해보고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스가 좀 더 객체지향답고 효율적이고 객체지향 설계 원리에 맞는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내용이고요. 혹시